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과목들은 다 기출 문제로 지금 오후에 다 강의를 하고 있죠. 근데 민법은 기출 문제는 이미 15년치가요. 여러분 유튜브에요. 그 전 범위 있죠. 40문제씩 해가지고 전 범위 회차별로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은 볼 필요가 없고, 만약에 기존에 이제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차라리 40문제씩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꼭 찾아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러분 뭐냐면요. 이것은 몇 회냐면 12회에서부터요. 지금 몇 회까지냐면 33회까지요.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아주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다 지문 형태로 해놨고요. 이 지문 형태 해놓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전체 중에서 12회부터 33회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의 24년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오전반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다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간반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간반, 야간반을 다 같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다 하지만 오전 반하고 아마 야간 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래서 띄엄띄엄 하면서 진도로 계속 나갈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이제 법률 행위가 관한 것이고요. 자,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 보면 여기 번호가 좀 조그맣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자, 1번 보셔요. 1번 보시면 법정 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정 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돼 있냐면 여기가 해제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취소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철회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철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중요하다? 예약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동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어요?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거 있죠.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단독행위다. 그런데 여기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이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일방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방예약은 언제나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계약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헷갈린다고 그랬죠. 뭐가 헷갈린다? 자, 저 뭐죠? 일방행위하고 일방예약하고 계약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유증하고 증여하고 유증, 증여 그 다음에 채무 면제하고 채무 인수하고 이 네 가지가 항상 시험에 나와. 그래서 예약은 뭐다? 그것은 계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2번은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청약의 뭐다? 철회. 이게 키워드예요. 여기는 합의란 말이 키워드예요. 법정 대리 동의가 키워드예요.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에 대한 뭐다? 추인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요. 여기서는 뭐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단독행위인 것. 그럼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봐봐.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그게 지금 계속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기출문제니까. 이 중에서 아닌 게 뭐다? 합의죠. 합의, 해제 이렇게. 합의, 해제는 뭐에 속한다? 계약에 속한다. 계약. 그래서 합의, 해제는 계약에 속하는 것이다. 이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방 예약하고 여기 합의, 해제하고 또 뭐 두 가지 더 한번 해요. 두 가지 더. 여기 예약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예약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합의 해제할 때 합의하고 또 모아서 두 가지 더 해봐요. 그다음에 채무인수라고 있죠? 채무인수 이렇게 또 증여 있잖아. 증여 알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지를 우리는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요 어디로 보냐면 공유 지분의 포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는 우리가 지분을 포기할 때는 누구한테 포기하죠? 타 공자한테 포기하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이에요. 여기 추인이죠. 추인. 그다음에 여기 상계죠. 상계. 그다음에 취득시에서 시효이익의 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있다?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 왜요? 그럼 없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5가지가 기본적이죠.
상대방 없는 거 5가지 시작. 뭐가 있어요?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뭐다?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뭐다? 점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것은 뭐다? 상대방 없는 거죠.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상계나 초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나 공유주변의 포기, 이것은 상대방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보시면 계약에 뭐라고 나왔죠? 계약에 해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이것은 뭐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제, 해지할 때 해지는 뭐에 속한다?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법률행위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합의, 뭐죠? 합동행위,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해지는 어디에 속한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 없는 것이 있죠. 여기서 해지는 어디에 속한다? 상대방 있는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착오래랑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취소. 그럼 취소는 뭐다? 그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고 여러 가지로 있어. 거기에서는 아마 형성권으로 나왔을 거예요. 정답이요. 여기 보면 취소권이죠. 여기 취소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이렇게요. 그럼 취소권은 형성권인데 그러면서 또 취소권은 어디에 속한다? 단독행위에 속하죠. 형성권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할 때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독행위란 말이죠. 그럼 똑같아. 이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를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성권. 그러니까 결국 취소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면서 형성권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꼭 형성권이라는 말이 꼭 들어갈 필요가 없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취소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소유권을 포기할 때는 누구한테 포기한다? 소유권의 포기, 재담법인의 설립행위 나왔잖아요.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여기 유증,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33회 때.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재담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것은 다 뭐다? 상대방이 다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다? 소유권의 포기, 재담법인 설립행위, 유증.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농지증 또 나왔는데, 농지증 얘기했었죠. 이미 농지증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농지증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농지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농지증은 뭐예요, 여러분요? 농지증은 등기할 때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계약할 때 필요하다고 했어요? 등기할 때 필요하죠. 등기할 때. 그래서 여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 요건이다. 계약은 법령이죠. 계약의 효력 요건 OX, X란 말이죠. 효력 요건이 아니다. 뭐 할 때 필요하다? 등기 시 제출 서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있죠. 잘 봐. 우리가 여러분요, 특별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죠? 먼저 뭐가 있을 것? 대리권이 있을 것,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을 것,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언자가 뭐라 해야 돼? 사망하고. 그러니까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죠. 조건의 성취. 이거는 법률행위의 성립이다, 효력이다. 성립이다, 효력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온 거지. 입사에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대리권. 그다음에 여기 적법성이 있다.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구역 안에 허가. 여기 있죠. 여기 관할관청 허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면 대리권이 존재한다. 적법하다, 허가다. 이것은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이다? 무슨 요건? 효력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효력인데, 대리권이 존재하고 허가는 이것은 특별 효력 요건이고, 특별. 적법성은 뭐다?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효력 요건에 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이 존재, 관할관청 허가, 이것은 특별 효력 요건이다. 성립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 말. 효력 요건이다. 아시겠죠? 효력
요건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교환, 임대차 이러면 이거 뭘 얘기하는 것이냐? 먼저 여기로 먼저 봐. 여기 의무 부담행위란 말이죠. 의무 부담행위다. 그럼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이 의무 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다 이 말. 채권행위, 채권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 이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는 뭐가 있다? 여기 교환. 우리 얘기했어. 교환하고 매매하고 임대차 이런 세 가지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약. 이러면 예약은 언제나 뭐라고 그랬어요? 예약은 언제나.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라고. 예약은. 그다음에 주택 분양 계약이죠. 다 계약이죠. 교환이나 임대차는 아무 말이 없어도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계약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다? 채권양도죠. 채권양도. 그러면 이 채권양도를 뭐라고 한다? 준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라고 그래. 여기서 준물권행위는 뭐에 속한다? 처분행위. 이것을 처분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처분행위 이렇게. 준물권행위, 처분행위. 그래서 우리가 처분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처분행위는 뭐하고 있어?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가 있다. 처분행위는. 그럼 물권행위는 두 가지. 물권행위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소유권을 뭐한다? 이전. 제한물권을 뭐란다? 설정. 이것을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처분 권한을 가진 자. 처분 권한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다.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즉 무권리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 때문에 틀리다? 채권 양도 때문에 틀리다 이 말이죠. 채권 양도는 어디에 속한다? 준물권 행위, 처분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분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교환 한번 봐봐. 교환은 여러분 뭐예요? 교환은 뭐다? 교환은 뭐다? 계약이란 말을 알아야지 문제를 푼다고 그랬죠.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도급, 암기하라고 그랬죠.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도급. 이 다섯 가지는 뭐다? 계약이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 한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채권행위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지상권 봐봐. 지상권 봐봐. 우리 소유권은 뭐라고? 이전. 제한물권은 뭐라고? 설정. 제한물권을 설정해. 제한물권을 설정해.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물권이죠. 물권행위.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다. 이것을 물권행위로서, 물권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처분행위에 속하죠. 처분행위 이렇게 속하는 것이죠. 이 교환은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 한다?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것을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다.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차는 무상이고 증여는 유상이라고 되어 있죠. 임대차가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따지면 안 되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유상과 무상을 설명하는데,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이 있어. 주고받아야 돼. 무상행위는 뭐냐?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대가성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상은. 그럼 지금 봐봐요. 여러분 봐. 대가성이라는 것은 매매를 볼까요? 매매를 보면 갑을 봐봐. 갑하고 을하고 하죠. 갑은 을한테 뭐를 주죠? 등기를 주죠. 등기를 주는 대신에 뭘 받죠? 대금을 받죠. 대금을 주는 대신에 뭘 받아? 등기. 등기를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대금. 이것을 서로가 대가성이죠. 이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 주고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는 경우. 봐봐요. 지금요, 이분이요, 나한테요, 고구마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뭘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받았는데 나는 안 줬죠.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고구마를 주니까 내가 고맙다고 해가지고 내가요, 분필 하나를 줬어.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고구마 값으로 분필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기는 주고받았는데 대가성이 없죠. 그걸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성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는 무상인 것이고
임대차는 유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이고 증여는 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요.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뭐라고 됐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뭘 해야 된다?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선량한 관리자 주의. 선. 이것은 뭐다? 선, 관, 주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요.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이런 말을 자주 볼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간다. 이런 봐봐. 여러분요. 남의 물건을 빌렸잖아요. 남의 물건을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멋대로 보관하고 내 멋대로 방치하고 내 멋대로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은 어떻게, 내 것은요? 내 멋대로 하면 되죠. 내 것은 내 멋대로 하면. 지금 봐봐요. 우리 경민 씨 한번 봐봐요. 지금 책에다 벌써 지금 컬러풀하게 얼마나 지금 잘 해놨어요. 알겠죠? 자료를 딱 책을 받자마자 거기다가 아주 컬러풀하게 아주 자기 멋대로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오, 저렇게 하면 되나 걱정이 되죠. 왜요? 오, 저렇게 보면 나중에 언제 못 가.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정리가 잘 됐으니까 또 부러워. 알겠죠? 저것만 보면 내가 합격할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훔쳐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죠. 근데 여보, 만약에 경미 씨가 책을 안 가져왔어. 남한테 책 빌렸어. 빌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저렇게 정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책이면 내 멋대로 하면 되죠. 알겠죠? 컬러풀하게. 알겠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상속재산이죠. 그럼 상속재산은 누구 거죠? 자기 거죠. 또 친권자가 자기 아들 것은 자기가 자기 것처럼, 알겠죠? 이런 것들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는요, 봐봐. 소유자는 자기 거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임차인은 빌린 거죠. 전세권자도 빌린 사람이죠. 유치권자도 남의 집을 점유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자, 참 재밌는 말이 여기 봐봐.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직접 점유자 이렇게 나왔지.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자를 매개 연결한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의 직접 점유자가 누구다? 임차인이잖아요. 결국 무슨 말하고 똑같냐? 이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란 말이나 전세권자, 임차인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점유하거나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사용해야 돼요?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돼?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죠. 그것을 조심해서 잘, 그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유자는요 자기 거죠. 자기 것은 자기 멋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그래서 친권자라든가 상속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고별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요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보시면, 자, 이제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우리가 아까 배웠는데, 법률 사실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따라와야 돼요. 자, 법률 사실. 우리가 보면 민법 제 몇 조라고 되어 있죠? 자, 잘 봐. 민법을 뭐라고 그래? 법률이죠.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민법 제 552조란 말은 민법은 법률이란 말이고 552조는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해?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근데 민법 제552조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 552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적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적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렇게 해야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뭐에 근거한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뭐를 알지 못해? 뭘 모른다. 이 뭘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 악이라고 그런다? 선이죠. 우리가 선이와 악이는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교해야 되죠. 악이는 뭐죠? 악이? 그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뭐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모른다,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하고 악의를 둘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 말이죠. 선하고 악의는 다 어디에 속해? 법률 사실. 이렇게. 자, 그럼 또 재밌는 말이 있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봐봐. 여기는 법률 사실이란 말이 있고, 여러분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란 말이 있고, 시관의 경과라는 말이 있고, 이 세 가지 우리 아까 시험 강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용태와 사건이 있죠. 용태와 사건. 용태는 뭐죠? 정신작용이죠. 그럼 사건은 뭐죠?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 속에는 뭐가 있다? 취득, 시효하고, 그 다음에 취득, 시효하고, 소멸, 시효, 이게 있죠?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 아까 이러면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에 속하고, 사건은 용태가 아닌 거죠. 인간의 정신작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거 뭐가 있다? 대표적인 게 시간의 경과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란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사실로서 뭐에 속한다? 이것은 뭐에 속해? 사건에 속한다. 사건에 속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 다 기출문제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가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이 뭐죠? 봐봐. 앞에서 뭐라고 돼 있죠? 다 필요 없다고. 맨 뒤에 뭐가 중요하다고? 최고가 중요하다고. 최고? 그러면 이 최고를 뭐라고 한다? 무슨 통지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 의사. 의사의 통지하고, 여러분요, 관념의 통지가 있죠?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를 뭐라 한다? 최고 거절이라고 그랬죠.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 승인, 승낙이라고 그랬죠. 승인, 승낙, 통지, 승인, 승낙, 관념 통지, 관통상을 입었다. 의체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한다? 표현행위. 표현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준 법률 행위에 속한 준 법률 행위. 알겠죠? 그럼 여기 내 말은 여기 앞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지. 이 앞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뒤에 최고라는 말이 중요하다. 의체거 관통상. 시작. 의체거 관통상.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이다. 알겠죠? 그런 말 있으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21번을 보세요. 21번 보면 똑같죠? 추인 여부에 대한, 여기 봐봐, 앞에 필요 없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해? 맨 끝에 최고가 중요해. 최고가. 알겠죠? 이 최고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의사의 통지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어디에 속한다? 의사 통지 어디에 속해? 준 법률행위. 어떤 말이 나와도 다 똑같다고. 최고는 준 법률행위이다. 그럼 준 법률행위란 말은 뭐가 아니다? 준 법률행위는 뭐가 아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준 법률행위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우리 아까. 알겠죠?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또 뭐라 나왔어요 여기요? 채무이에게 뭐라 나왔죠? 최고. 최고란 말이 뭐다?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 OX.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가 아니다.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표현행위와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채무이행의 최고 거절. 최고 거절은 의체거 의사의 통지. 준법률에 속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다? 앞에가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얘기했다고 했죠. 성청약자가는 승낙 연착에 뭐가 중요하다? 통지. 통지는 무슨 통지이다? 관념이다. 관념. 알겠죠?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이다. 관념의 통지이다. 관념의 통지는 뭐라고 암기하겠다? 관통상을 입었다. 그래서 통지, 승인, 승낙. 승인, 승낙, 관통상.
승인, 승낙, 관여의 통지 이 두 가지는 다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 행위에 속한다. 알겠죠? 앞에가 무슨 말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통지가 중요하고 앞에가 무슨 말이냐 중요하냐 뒤에 최고가 중요하고 앞에가 무슨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최고란 말이 중요하다. 이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의체가 관통상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권리 변동에 관한 문제를 한번 봐요. 우리 방금 권리 변동 방금 봤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자, 보시면, 자, 무주음을 뭐라고 놨어? 무주음을 선점이죠. 선점. 자, 우리가요, 소유권, 우리 강장 암기하기 힘들지만, 소유권을 뭐라고 해?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음을 선점, 유심을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에서는 부합, 혼화, 가공.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 이것은 암기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10월 28일 날 시험이잖아요. 10월 27일 날까지 누구나 다 암기할 수 있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앞에 무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선점. 선점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여기 무슨 취득이다? 신축. 신축은 뭐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점하고 습득을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원시. 이런 원시 취득은 절대적 취득이다? 상대적 취득이다? 원시 취득은 절대적 취득이라고 그래? 상대적 취득이라고 그래? 그것은 절대적 취득이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취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취득이다. 이렇게. 여러분 상속이란 말이 나왔네.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요 조심하라고 그랬죠. 상속은 여러분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무슨 승계다? 특정 승계다? 포괄 승계다? 포괄 승계. 이전적이다? 설정적이다? 이전적이다. 원시다? 승계다? 승계 취득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뭐다? 상속은 뭐다? 포괄 승계다. 포괄 승계. 그 다음에 또 뭐다?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이다. 그 다음에 뭐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뭘 묻고 있어요? 이전적 승계냐 아니냐를 묻고 있죠? 상속은 이전적 승계이다. 이렇게. 알죠? 포괄 승계, 이전적 승계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다. 여러분 승계 취득은 절대적 취득이라고 한다. 상대적 취득이라고 한다. 상대적 취득이다. 원시 취득은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절대적 취득. 승계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상대적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다? 해서 합병 있고 포괄, 유증이 있죠.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것을 포괄 승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전적 승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갑이 을 소유 토지에다가 뭐를 했다고? 저당. 잘 봐봐. 을 소유에다가 뭘 했다고? 저당을 잡았다고. 그러면 소유권에다가 저당을 잡았으면은 을이 전부를 갑한테 준 거예요? 일부만 준 거예요? 일부만 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래요?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이다. 설정.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해.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그대로 여기 봐봐 상속이라든가 매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이전적. 일부만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설정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지금 이게 법이 문제가 구성되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돼서 1순위가 2순위로 뭘 해서 순위가 승계. 순위가 승계했단 말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그것을 무슨 변경이라고 한다? 무슨 변경? 그것을 작용이라고 그래. 작용.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얘기해. 무슨 변경이다? 효력의 변경.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그래서 소녀가 승계한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임차권이 뭐를 갖는 경우? 대항력을 갖는 거야. 대항력. 등기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죠? 이것도 무슨 효력이다?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지금? 이걸 지금 답을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봐야 돼. 그림책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보면서 문제가 도대체 그림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 알겠죠? 책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법이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
아시겠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겨. 잘 봐봐. 갑이 을한테 매가겠죠. 매가. 팔아먹었다 이제 매매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팔아서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대. 갑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을 절대적이라고 그래, 상대적이라고 그래? 절대적 소멸은 뭐가 절대적이에요? 건물이 없어져서 이 지구상 누구도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걸 절대적. 건물은 있는데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그러면 을은 취득했죠. 갑은 소멸했죠. 갑은 상실했죠. 그걸 상대적이라고 그래. 갑의 입장에서는 소멸이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취득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적이다 이렇게 하고, 절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지구상 어느 누구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목적의 가능성 여기까지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